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우리 4대 보험료 정산 판도라의 격리 실무 2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지집합건물 회계 컨설팅에서 대표이사 재직하고 있고요. 공동주택 격리 교육의 모든 것 에듀파에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자, 4대 보험 우리 기준을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뭐 4대 보험은 아니지만 우리의 세금 내는 거 근로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 내잖아요. 근로소득세랑 지방소득세는 누가 내죠? 전체 우리 직원들이 내죠. 직원이 내요. 근데 기준급여는 근로소득세는요. 총급여에서 비과세 소득 뺀 금액 기준급여. 그리고 지방소득세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근로소득세의 10% 이렇게 내죠. 근데 근로소득세는요, 우리가 그 어떤 표를 기준으로 하죠? 간이세액표. 그래서 이 중에서 이걸 할 때 우리가 그냥 일반 그 연말정산할 때 빼고는 이때 보통 그냥 급여와 우리 함께 사는 내가 부양해주는 가족수 요 정도만 빼고 하죠. 그죠? 그리고 근로소득세는 요 간이세액표의 10% 지방소득세 납부하게 되죠. 혹시 그 근로소득세 신고하실 때 연차를 산입을 안 하신 분들은요. 급여 미환입 시에 연말정산 신고 시에 환입하시면 됩니다. 지금 무슨 말이죠? 연차도 급여에 산입하는 게 맞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연말정산, 왜냐면 이거를 그냥 연차를 그냥 급여에 넣어버려요. 매달 할 때 급여에 딱 넣어버리면 세금을 너무 많이 떼거든요. 그러니까 부담이 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때는 안 넣더라도 나중에 연말정산할 때 연차 받은 것까지 산입해서 신고를 하시면 그 크게 부담 없이 보통 환급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빼먹지 말고 신고하라는 얘기죠. 자, 지방소득세는요, 예전에는 저도 그냥 별도로 신고 안 하고 그냥 그랬었거든요. 홈택스 것만 신고하면 자기들이 알아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은 위택스에다가 다 신고하도록 거의 신고하시더라고요. 위택스에서 신고하시고, 연말정산도 뭐 돌려받거나 아니면 더 추가로 이제 환급받거나 상계하거나 하더라고요. 자, 국민연금 한번 볼까요, 여러분? 국민연금은 직원부담분과 사업주부담분이 있죠? 그건 어떻게 나눠지죠? 이거 역시 총급여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기준급여가 되죠. 이거를 기준급여 곱하기 4.5, 4.5% 이렇게 해서 50대 50으로 직원이 부담, 사업주가 부담 해서 반반 똑같이 따로국밥처럼 따로국밥이지만 따로국밥은 아니죠. 어쨌든 그 똑같이 부담하게 됩니다. 보통 매월 1일 입사 시에는 자동으로 납부가 돼요.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5일이나 뭐 4일 이렇게 입사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신고를 우리 그 신고하시는 분들이 이분이 입사했다고 바로 신고 안 하잖아요. 또 한참 지나서 신고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이분이 그 달치가 이분이 세대주인 경우에는 그분한테 국민연금의 지역이나 아니면 건강보험료가 지역으로 나오는 경우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좀 싫잖아요. 왜냐하면 지역으로 나오는 게 훨씬 더 많이 나오니까 건강보험료도 그렇고 국민연금도 그렇고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 달치를 납부하겠다. 내 월급에서 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격리 담당자한테 입사하셔가지고 이번 달에 저 그 지역가입으로 나오지 않게 처리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번 달그 직장 가입자로 해서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료 납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하시면 그 달치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그 달치께 어떻게 되죠? 회사에서 반반 나누어 냅니다. 훨씬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는 그 집에서 저희 이제 신랑 같은 경우도 잠깐 이제 한 달 정도 쉬었거든요. 그러다가 한 달 아니고 한 보름 정도 쉬다가 출근을 했는데 그 아마 직원분도 역시 모든 경리들과 같이 좀 늦게 신고를 하셨겠죠. 뭐 10 며칠 날 입사를 저희 신랑이 입사를 했으니까 한참 있다가 입사를 했겠죠. 그랬더니 건강보험료가 계속 집으로 안 낸 게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로 날라왔습니다. 훨씬 금액이 커요. 왜냐면
회사에서 반을 안 내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의 그 격리 직원이라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이번 달 급여에서 차감해서 납부할 거냐라고 물어보시고요. 그래서 이번 달에 그 지역가입자 되지 않게 회사 걸로 내주세요라고 하면 체크해서 신고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만약 격리 직원이 아니시더라도 일반 그냥 여기 중간에 입사하는 경우에 그 달 것도 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세대주임만 그렇죠. 저는 저희 신랑한테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특별히 그런 말 하지 않아도 되죠. 어떤 게 유리하신 건지 판단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건강보험료는요. 그래서 국민연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급여 빼기 비과세 해서 기준급여에 곱하기 4.5, 4.5 이렇게 딱 50%씩 하면 되시고요. 그 국민연금은요. 별도의 정산 없이 그 공단에서 처리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이제 국민연금은 조금이라도 더 모아야 되니까 그렇게 국가에서 내달라고 하시고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로 나오니까 국민연금도 지역가입자로 나오는 경우 있죠. 어쨌든 그러기 때문에 그 매달 이왕이면 회사에서 내주면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당월 납부 체크해서 신고해 달라고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건강보험료는 두 가지 종류로 나뉘고요. 건강보험료와 건강보험 중 장기 요양보험료, 용양이라고 썼네요. 요양보험료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이 건강보험료는요. 역시 직원부담분과 사업자부담분이 있는데요. 요건 반반씩 딱 똑같이 냅니다. 그래서 총급여 빼기 비과세 소득, 국외근로 비과세는 제외됩니다. 총급여 빼기 비과세 소득 하면 그 기준급여가 나오죠. 기준급여에서 곱하기 3.43%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주도 기준급여 곱하기 3.43% 50% 직원부담 50% 사업자부담 하게 됩니다. 1일 입사 시에는 자동 납부되고요. 14일 내에 입퇴사 신고를 꼭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퇴사 시에는 정산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건강보험료 말고 장기 요양보험료를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장기 요양보험료는 직원부담분과 사업자 부담분이 똑같이 이거 역시 나눠내요. 그래서 총급여 빼기 비과세 소득하면 우리 기준급여 나오죠? 자, 기준급여에 요거의 기준은 뭐가 된다 그랬죠? 건강보험료가 된다 그랬죠? 근데 건강보험료 산정이 기준급여 곱하기 4.43%잖아요. 여기다가 11.52%를 해주면 됩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11.5인데 그거를 50대 50으로 나눠서 50% 50%씩 계산해 주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기준급여 곱하기 3.43 한 요거에 11.52%겠죠? 그래서 기준급여 곱하기 3.43 곱하기 11.52 해주면 됩니다. 이거 역시 50% 직원부담, 50% 사업자 부담입니다. 여러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누구 부담? 입주자와 입주자라네요. 직원과 사업주 반반 부담 똑같아요. 아주 똑같이 공평합니다. 그러면 갑근세와 주민세는 누가 납부할까요?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직원 부담, 사업주가 부담하는 거 없죠? 자, 그러면 이제 고용보험을 좀 볼게요. 고용보험료 역시 두 종류로 나눠지는데요. 고용보험료 실업급여 부분과 고용보험료 고용안전, 직업능력개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실업급여는 반반씩 똑같이 냅니다. 그래서 그 총급여 빼기 비과세 소득해서 그 기준급여 나오죠? 거기서 곱하기 0.8% 그리고 우리 사업주도 0.8% 해갖고 직원 50% 사업주 50%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달라지는 데가 있어요.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예, 고용안전, 직업능력개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은 내지 말고 사업주만 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총급여 빼기 비과세 소득이 나오죠.
그리고 이게 이제 고용보험료율 있죠. 고용보험료율 여기에서 여기 위에 나오는 고용보험료율에다가 곱해주는 겁니다. 요율대로. 그런데 고용보험료율이 다르죠. 어떻게 다르냐? 자, 실업급여는 0.8, 0.8 똑같이 내죠. 그런데 그 고용안전직업능력개발사업은요 150인 미만인 데는 0.25, 너희는 조금 작은 기업이니까 조금만 내. 150인 이상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은 0.45,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기업은 0.65, 1000인 이상 기업, 국가, 지방단체는 0.85를 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점점 어때요? 인원수가 많아지면 퍼센테이지가 높아지죠. 여기에 맞추어서 이 고용보험료율에 맞추어서 계약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총급여 빼기 비과세 소득하면 기준급여 나오죠. 거기에다가 0.25, 0.45, 0.65, 0.85 이렇게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고용보험료율은요, 이거는 이전에 거는 1일만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랑 국민연금은 1일을 기준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고용이랑 산재는 일수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요, 1년에 한 번만 이 연말 정산을 해줬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퇴사 시에 연말 정산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연말 정산을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직원과 사업주가 내는데, 주가 반반은 아니고 조금씩 차이가 서로 상이하게 납부하면 되네요. 그죠? 실업급여는 반반, 그리고 고용, 안정, 직원 능력 개발은 회사에서 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재보험료를 좀 볼까요? 산재보험료는 그 직원 부담분과 사업자 부담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누구만 내죠? 사업주만 내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그래서 직원 부담분은 없어요. 근데 사업자 부담률은 사업주가 전액이 부담하고요. 이건 역시 총급여 빼기 비과세 소득인 기준급여 기준으로 하고요. 그 산재 보험료율에 따라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근데 언제 어떤 분들이 저한테 얘기해요. 이게 퍼센테이지 정확하게 우리가 해당되는 걸 해주죠. 근데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미가 없습니다. 왜 의미가 없을까요? 그 회사가 사고가 없이 그냥 정상적인 그냥 어떤 그 사고 없는 회사라면 그냥 이 산재보험료율 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그 회사가 사고가 있으면 보험료율이 굉장히 올라가요. 그리고 이 회사는 계속 오랫동안 사고가 없었어요. 요율이 굉장히, 그래서 산재보험료율이 더 낮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단지 본인 사업장의 산재요율표대로 계산하시면 되세요. 이건 역시 입 퇴사 시 일수 계산하고요. 퇴사 시 정산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신설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도 이제는 퇴사 시에 정산된다. 연말 정산된다. 라는 겁니다. 산재 관련 자료를 보시면은요. 보험료율이 2021년도에는 저희가 보통 일반 보시면 저희가 시설관리 및 사업지역 시설관리 이런 거잖아요. 그럼 9%라고 해서 제가 그냥 9%로 계산해 봤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산재보험료율은 여러분들 상황에 단지 여러분들 회사 상황에 맞춰서 요율표를 꼭 반드시 계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산재보험료율이라던가 이런 걸 제가 그냥 위쪽에다 이렇게 올렸어요, 여러분. 그냥 요율이 각각 다르시기 때문에 다른 거는 다 일정하잖아요. 모두 다 4.59, 3.43, 1.52 이렇지만 이 고용보험 관련된 일자리 안정지원금에 대해서는 이 퍼센테이지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요 위에다가 요 엑셀 서식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4대 보험 계산하는 거는 사실은 어렵지는 않은데 또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엑셀 서식은 조금 더 다듬어서 저희 이지집합건물 회계 컨설팅 카페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